프로 야구단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드러난 수치를 발라내면 어마어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십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거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대출도 안 받는다고 이게 가능해요? 정확히는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요즘 다들 야구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야구장의 관중이 미어 터집니다. 뭐 이제 1000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지금 관중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야구 인기는 점점 치솟고 있는데 정작 프로 야구단들은 40년 동안 거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야구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40년째 적자라고요? 물론 구단별로 조금씩 이익이 나는 해도 있기는 한데 적자 나는 게 거의 대세이기는 해요. 물론 히어로즈는 이익을 냅니다. 히어로즈는 근데 조금 다른 구단이랑 경영의 방침이 달라요. 선수를 키우고 좀 이제 트레이드하는 셀링 구단의 이미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MLB 보낸 것만 해도 뭐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우 등등등 있잖아요. 다만 이제 스타 선수들을 자주 팔다 보니까 팬덤이 많이 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죠. 이 방식에 대해서는 뭐 옳다 그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은 히어로즈 좀 제외한 다른 구단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 건데 오늘 이야기의 대전제는 프로 야구단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야구장만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잖아요. 광고 수입도 엄청 날 것 같고 뭐 중계권료도 챙겨갈 것 같고 유니폼이랑 굿즈 같은 것도 많이 사잖아요. 이제는 좀 벌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야구 구단은 돈을 못 벌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구단을 중심으로 비교를 할 건데 1등부터 3등까지 기아, 삼성, LG 트윈스 이렇게 세 구단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프로 야구 구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구단의 재무제표를 좀 볼게요. LG 트윈스가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매출이 820억 정도,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영업손실은 15억 정도를 봤어요. 기아 타이거즈는 매출이 450억 정도 되는데요. 영업손실이 마찬가지로 4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는 매출이 740억에 영업이익이 나오기는 해요. 3억 정도? 근데 다른 사업부가 좀 섞여 있어요, 야구단에. 그래서 야구단으로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나기는 한데 뭐 몇 천만 원 정도 났다고 해요.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프로야구 구단 하면 관중도 많고 입장권료에 중계권료까지 되게 수익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 이익으로 따져놓고 보면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매우 적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의외인데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이렇게 못 벌어요? 아니요, 메이저리그 구단은 매우 잘 법니다. 2023년 기준으로 4,500억 정도가 평균이래요. 그래서 규모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그러니까 구단 하나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런 거고요. 30개 구단을 다 합치면 한 15조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슬프게도 우리나라 야구 구단들이랑은 좀 재정 상황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영업이익으로 놓고 봤을 때 NC 다이노스, 뭐 롯데자이언츠, 그러니까 SSG 네. 이 친구들은 23년 영업이익을 수십억 정도까지 낸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꾸준히 잘 벌었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캐시카우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영업 손실을 보기도 하고 대부분 손실을 보다가 이제 이익을 뭐 약간 보는 수준이니까. 근데 영업이익을 봤다, 영업 손실을 봤다, 이것도 사실 큰 의미도 없어요. 계열사 안으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구단이 아니라 전체 계열사로 들어오는 돈으로 놓고 보면은 나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으로만 한정해서 영업이익이 난다, 영업 손실이 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기업이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야구단의 수익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럼 모기업이 이제 프로야구 구단 매출을 그냥 올려준다는 건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광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계열사들의 광고들이. 프로야구 구단 재무제표를 볼 때는 그래서 특수관계자 매출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열사들과는 어떻게 거래를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계열사 매출 비중이 각각 33%, 49%, 43%뭐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높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드러낸 그 제3자와의 거래만으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은 어떨지 한번 따져봤어요.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특수관계자의 매출 그리고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매입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드러난 수치를 발라내면 어마어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십니다. 보면 기아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영업이익이, 기아는 손실이죠. 마이너스 134억, LG는 마이너스 336억. 어마어마하죠. 삼성도 사실 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 레포츠 센터라는 헬스장이 있어요. 네. 요거 삼성 라이온즈가 운영하는 사업부라 가지고 요건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면 거기서 영업이익 한 3억 빠져요. 그걸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게 또 계열사에서 관리해주는 비용이 있거든요. 뭐 그 효과도 좀 드러내야 돼요. 다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뭐 S1의 경비막기인데 이거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또 삼성생명 퇴직연금도 가입하고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 빼고 나면 삼성도 수십억 원대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서 다 빼야 되는군요. LG는 뭐 마이너스 지금 336억 나왔잖아요. 원래 이 정도 규모는 아닌데 작년에 29년 만에 우승했으니까 좀 많이 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구단 운영 원가가 작년에 500억 원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300억대. 그러니까 22년에 37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8억 대비 작년 500억으로 늘었던 122억은 우승해서 행복해서 쓴 돈인 거예요. 20년 동안 그 행복을 묶어놨다가 푼 건데 뭐. 우리가 아무리 숫자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이거 122억 더 썼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너 티야? 이 소리 듣기
있거든요. LG 팬들이 정말 행복했고 LG 구단이 행복했던 비용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 122억을 빼도 영업이익은 한참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야구 구단의 매출이랑 영업수익은 재무제표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게 모기업이 없으면 프로야구 구단 국자적으로 생존하기가 참 어렵겠어요. 그러면 왜 영업이익이 잘 안 나는 구조인 거죠? 당연한 말인데요. 수익보다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선수들 연봉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수당 외에 계약된 금액, 계약금까지 포함된 연봉인데요. 국내 용병 선수 다 합쳐서 요 금액인데, 통상적으로 선수단 연봉이 구단을 운영하는 원가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연봉으로 썼는데, 거기에 이게 40%니까 뭐 곱하기 2.5 하면 전체 운영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충 잡아도 250억 원에서 300억 정도는 선수단만 운영하는데 그만큼의 비용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구단 운영 원가랑 따로 잡히는 게 판관비거든요. 삼성이랑 기아 재무제표를 보면 또 한 100억에서 120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250억에서 300억, 여기다 그걸 더하면 아무리 줄여도 350억에서 뭐 한 420억까지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막 사람들이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연봉이 너무 높아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씩 따져보면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KBO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 탑5 선수들의 연봉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팬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삼성 팬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4년도 국내 연봉 탑인데, 구자욱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계약금액 좀 20억 계약금의 연봉 하면은 줘야 되잖아요. 푸른 피 미래입니다. 오승환 10석 가능하잖아요. 해준 게 얼만데? 강민호 6억, 안방마님한테 이거 안 줘요? 이거 어떻게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기아 팬 입장에서 봐도 해결사 최용구 9억 줘야 되거든요. 나성범 8억, 양현종 5억. 이게 또 안 될 정도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인정. LG도 마찬가지고요. 김현수가 10억, 오지환, 박혜민이 6억. 근데 국내 선수 이제 연봉 탑5랑 해외 용병들 연봉 빼고 나면 나머지 선수들한테 가는 게 거의 없어요. 요즘 막 MVP급 활약하는 기아의 김도영 선수 연봉 1억입니다. 뭐 신인급이기는 하지만요. 근데 또 프로야구 구단의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무차입 기업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거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대출도 안 받는다고 이게 가능해요? 정확히는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비용만 잡아먹는 하마인 거니까. 딱 봐도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죠. 금융기관이 요청을 할 때 모기업의 지급 보증이나 담보 제공 같은 거 좀 받아와라. 그렇게 하더라도 모기업이 직접 차입하는 것보다 조달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모기업들은 그냥 증자를 해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거래를 늘려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증자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이제 2014년에 2군 훈련장 건설을 했거든요. 한 100억 정도 증자를 하면서 2군 훈련장 짓고 추가로 그때 니퍼트도 재계약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증자를 한 100억 했었던 게 재밌는 사례고, 롯데자이언츠가 2056년에 300억 증자한 사례고, LG 트윈스가 좀 크게 했었던 적이 있죠. 2013년에 한 600억 원 정도의 뭐 증자를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NC 다이노스가 단기 차입금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가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니라 NC 소프트에서 전액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이게 근데 듣다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돈만 나가고 돈이 안 되는데 이게 할 이유가 있나요? 당장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구단을 갖고 있으면서 생기는 뭐 브랜드 생성 효과나 뭐 이미지 제고 효과는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해당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되게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까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혜태제과를 전 아직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하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자식 문제로 구설수 같은 거 일으키신 사례들이 좀 기사에 있었는데, 하지만 또 의리. 약간 하나는 의리를 지킨다, 약간 그런 이미지로 또 이렇게 절충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삼성이 한동안 왕조를 만들 때 삼성은 어디서 1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왕조를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단을 운영하면서 그토록 기업이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작년에 LG 우승 생각해보면 판촉 행사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계열사들 전부 다 했는데 이게 실패한 판촉, 그러니까 LG가 너무 오랜만에 우승을 해서 경험이 없었다, 다른 애들은 훨씬 잘했었는데 이게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나름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쏠쏠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프로스포츠의 생산 유발 개수가 2.06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야구장 관련해서 비용을 쓰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10,000원을 쓰면 20,000원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대한민국 산업에서 2를 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2.06이라는 수치는 되게 이렇게 높은 수치인데 이건 프로 구단의 평균이고 프로 야구단은 또 이거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생산 유발 지수가 높은 이 구단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뭔가 주무를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명실상부하게 프로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 국가대표팀 제외하고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조사하면서 보면 프로야구단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했는데, 게임에서 힐러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력은 약해요. 구단 하나로 놓고 보면 뭐 돈을 막 많이 잘 벌지 않아요. 공격 유닛은 아닌데 같이 있으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세지는 거지. 회복을 한다거나.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아비터 같은 친구들, 아비터로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이 드는데 그거. 돈 많이 드는데 다 가려주고 이렇게 그렇죠. 마법을 써주잖아요. 그런 친구가 프로 야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2022년에 SSG 랜더스 우승할 때도 뭐 세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신세계 그룹이 진짜 엄청나게 할인 행사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승 기념으로 한턱 쏜다는 명분으로 할인 행사, 공짜 행사 막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게 이끌어냈죠. 어떻게 보면 윈윈이었던 전략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기업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죠. 삼성 라이온즈나 기아 타이거즈도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하면 마케팅 내 판촉을 통해서 좀 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메이저리그 MLB도 사실 뭐 수익이나 비용 구조 자체는 비슷할 건데 MLB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데 규모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MLB는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시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KBO가 뭐 물론 정말 매력적인 리그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MLB에 비빌 수는 없어요. 두 리그 간의 경제 규모 차이가 사실 엄청 나거든요. MLB 구단의 주요 수입원은 그러니까 중계권료랑 입장료예요. 그냥 그게 답니다.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단이 받는 중계권료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하고요. 그 양키즈랑 이제 LA 다저스가 연고지 케이블 방송만으로 해서 그 중계권료로 연봉을 충당한다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MLB랑 KBO는 선수들 몸값 차이도 사실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계권료 수익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연봉 탑이 류현진 선수. 이제 뭐 이번에 170억에 몇 년 계약해서 오셨으니까 류현진 선수가 25억 정도가 몸값이었다고 하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60억. 그러니까 몸값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와 한국 프로야구 중계권료 수익 차이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한국 프로야구 구단 선수단 연봉 총액도 당연히 많이 나겠네요. 많이 나요. 이것도 사실 다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22년도 이제 국내 선수로만 놓고 봤을 때 연봉 총액이 한 60억 정도였어요. 근데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이제 뉴욕 매치 같은 경우 선수 연봉 총액이 4,200억이거든요. 몇 배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도 정말 훌륭하고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죠. 매력적이고. 근데 전 세계에서 보는 게 이제 메이저 리그인 만큼 뭐 리그의 규모 자체는 너무나 다르고요. 메이저 리그 규모가 넘사벽이어서 그렇지 야구 구단도 인원수 대비 연봉 총액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들은 뭐 이제 이걸 충당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LG 트윈스의 22년도 손익계산서를 좀 더 따져볼게요. 22년도인 이유는 그 23년도 재무제표가 29년 만에 우승이라서 좀 네. 많이 썼군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 효과가 좀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22년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LG의 매출이 556억이에요. 세부 항목으로 나누면 아래랑 같고요. 중계권료랑 유광잠바 같은 굿즈파는 게 사업 수입 항목인데 210억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보면 선수단 운영비가 378억이었어요. 아직 뭐 택도 없죠. 이걸로는 중계권료랑 유광잠바 파는 매출만으로는 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충당하기가. 물론 입장료 수입도 있죠. 잠실구장이 이제 국내에서 제일 넓은 구장이고 관중도 제일 많이 들어가요. 2.5만 명이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잠실구장의 수용력인데 그리고 서울구단의 티켓값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보시면은 딱 서울 구단들이 가장 객단가가 높아요. LG의 입장료 수입은 한국으로 놓고 보면 그 단가로 보나 뭐 수량으로 놓고 보나 국내 탑급인 거예요. 근데 입장료 수입이 112억 원, 사업 수입이 210억 이걸 다 합쳐도 선수단 운영비 378억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료가 MLB보다 4-5배 정도가 싸다고요. 관중석 자체도 적은 편이거든요. 그 아까 잠실구장이 2.5만 명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작은 구단이 템파베이인데 그게 3.1만 명이 들어간다고 해요. 규모에서도 다른 거고 그 MLB는 뭐 매진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선수단 운영비랑만 비교를 한 거거든요. LG의 선수단 운영비는 전체 영업 비용에서 지금 57%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판매 관리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구단 직원들 급여, 구장 사업비, 경기 진행비, 협회비 등등등 이런 걸 넣으면 그 외에도 들어갈 운영비는 수두룩 빽빽한 거죠. 결국 만회할 수 있는 수익은 이제 광고 수입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3자보다는 사실 계열사들이 광고를 많이 싣고 있죠. 그래서 물론 광고의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만 계열사 밖에서 뭐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MLB 구단은 주요 수익원인 중계권료나 입장료 수익만으로도 이게 장사가 운영이 다 된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그것만으로는 선수단 운영이 전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 프로야구 구단은 수익 대비 비용을 보면 좀 돈 잡아먹는 하마니까 잡아먹히는 돈이라도 줄이려고 이제 KBO가 티빙, 그러니까 CJ ENM이랑 중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티빙의 뭐 중계 미수, 이게 왜 유료화가 된 거냐 등등 팬들한테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한국에서 프로야구는 일종의 공공재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수익화를 하려고 한다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예요. 근데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는데요. 구단 입장에서 너무 잡아먹히는 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조금 수익화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해는 갑니다. 높은 중계권료 배당이라도 받아야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죠. 그러니까 돈 잡아먹는 하마면 그 하마가 새끼 하마였으면 좋겠는 거죠. 엄마 하마 너무 크니까. KBO 사무국이 연평균에 한 540억 원의 뭐 지상파 TV랑 이제 중계권료 계약을 했고 추가로 이제 CJ ENM이랑 연평균 450억 원을 받는 중계권료 독점 계약을 추가로 체결을 했대요. 구단들한테 평등하게 배분이 되는데요. 총 중계권료가 두 개 합치면 99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 한 2-30억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거면은 그래도 한 전지훈련비 정도는 뭐 한번 충당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달콤한 이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야구 구단이 돈을 좀 더 잘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은 없을까요? 야구 구단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나마 최악을 면하려면 그냥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를? 그 야구를 잘하면 뭐 관중도 많아지고요. 뭐 굿즈도 잘 팔리고 광고 단가도 뭐 당연히 높아지겠죠.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승한 구단들의 수익을 좀 살펴보자고요. 되게 재밌어요.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LG 트윈스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고요. 그 재밌는 게 매출이 22년에 556억에서 820억으로 이제 무려 270억이 점프를 합니다. 드라마틱한 증가죠. 브랜드 홍보 수입 139억은 뭐 이제 원래 모회사로부터 통상적으로 받아오던 수입인데 22년에 뭐 잠깐 안 받았었던 거니까 뭐 요건 분석에서 제외할게요. 그걸 제외해도 매출 증가액이 140억이 돼요. 상당 부분 늘어났네요. 여기서 입장료 수익이 113억에서 158억 원으로 45억 정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뭐 성적이 좋았으니까 페넌트레이스 뭐 관중 수도 평년에 비해서 증가했을 거고요. 한국 시리즈 수입도 여기에 일부 반영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LG 팬분들이 그때 샀던 유광 잠바, 가을 야구 보려면 춥잖아요. 그래서 유광 잠바 그때 사셨을 텐데 요거 이제 사업 수입에 반영이 되거든요. 사업 수입이 22년 대비 58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승 배당금이 여기에 들어갔을 걸로 보여져요. 그게 한 29억 정도로 공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LG 팬분들이 작년에 예년보다 더 많이 산 유광 점퍼는 얼마어치였을까? 다시 계산해보면 58억 원에서 시리즈 우승 배당금 29억 원을 뺀 29억 원 정도. 사실 뭐 29년 만에 우승이니까 뭐 팬분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쓰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팀 성적이 좋은 시즌에는 입장료도 45억 늘어났고요. 유광 잠바도 뭐 한 29억 30억 더 팔리고 그리고 우승했다고 뭐 우승 상금으로 30억 정도 KBO에서 더 배당 받고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는 우승하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올해 리그 우승이 좀 유력한 기아 타이거즈도 그죠.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꼭 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팬심이 나왔죠. 기아 타이거즈 최근 우승이 7년 전이에요. 2017년이었는데요. 16년도 재무제표는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요. 2018년도 와일드카드에서 광탈했는데 18년도 재무제표랑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18년도에 470억 원, 17년도 우승할 당시 매출이 544억 원. 이때 기준으로 해도 뭐 한 7년의 시차가 있어도 75억 정도의 매출 증가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승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NC가 20년에 우승했는데 그때 세레머니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인상 깊었는데. 아 기억나요. 그 뭐 검 같은 거 들고 막 맞아요. 그런 거 집행검. 같은데. 아 집행검 네, 맞아. 그 집행검 세레머니라고 그 양의지 선수가 당시 NC 소속이어서 이거 들어 올렸었거든요. 네. 뇌리에 박혔던 세레머니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 매출을 보면 입장권 수입이 76억이 줄고요. 상품 매출도 줄고 매점 수입도 줄어요. 우승했는데. 광고 수입만 150억 정도 늘었는데 이 광고 수입 증가액도 특관자 거래 주소를 보면 이제 모회사인 NC소프트에서 거의 쏴준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시 우승을 하고도 벌어들인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슬픈데요. 20년이 코로나가 시작된 해였어요. 네. 그래서 프로야구가 거의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개막 초반에는 무관중 경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타고난 선수랑 인사도 못하고 대화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도 관중이 거의 못 들어갔었던 거죠. 창단 첫 우승이었는데 우승에도 때가 있는 거죠. 좀 코로나를 피해서 했으면 NC도 조금 더 달콤한 무언가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에는 뭐 사실 돈 번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참 운때가 많이 따른다 싶습니다. 회계사님은 그러면 앞으로 이게 프로야구 구단들이 어떻게 사업을 좀 영위할 것 같으세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프로야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누가 뭐래도 사실 열정적인 팬 여러분들입니다. 선수도 중요하고 구단도 중요하지만 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한국의 프로야구는 생각해보시면 약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포츠 중계를 본다? 뭐 스포츠를 관람한다를 넘어서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직관 가가지고 치킨 먹고 맥주 먹고 뭐 유니폼 사고 응원하고 욕하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거대한 복합 문화 콘텐츠 산업이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팬덤 시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돌들이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가 프로야구의 팬덤은 계속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수입 분석에서 제가 일부러 좀 이적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적료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좀 들쭉날쭉하기도 해요. 이걸 구단들이 주 수입원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거대한 팬덤이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 구단 같은 경우는 응원하려고 이 구단 응원해보려고 했는데 주요 선수들이 자꾸 사라진다. 그래서 응원할 선수가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최근 1년의 흐름들은 구단들이 조금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어쩔 수 없이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거든요. CJ예능과의 독점 중계권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입장료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모 기업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야구단이 그저 지원으로 먹고 사는, 지원만 바라보는 뭐 그런 구단으로 두지 않겠다. 알아서 자생할 수 있는 자회사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주창하기도 하고요. 제목계 종사자로서 이건 일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프로야구단 운영 기준이 야구단의 그냥 그 자체의 손익 실적이 유일한 기준이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팬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이제 돈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게 프로야구였는데 뭔가 장벽이 조금씩 생겨나가는 것 같아서 팬으로서 좀 아쉬운 것도 있거든요. 우리를 항상 웃고 울게 만드는 프로야구 구단 얘기를 재무적으로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이 웃고 계시죠? 예. 올해는 많이 웃고 오랜만에 웃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역대급으로 순위 경쟁도 막 이게 되게 왔다 갔다 치열하다고 막 붙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우승은 누가 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진짜. 기아일 겁니다. 삼성.